자, 안녕하세요. 텍스트 마이닝 공부하고 있고요. 자, 우리 챕터 6의 차원 축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7편의 동영상으로 준비했었는데요. 자, 오늘 마지막 7편째 동영상을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차원 축소를 하는데 PCA를 가지고 이용해보고 LSA를 가지고 이용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차원 축소를 하고 이것을 가지고 이제 시각화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TSNE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시각화의 어떤 도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계학습에서 아주 획기적인 발견이었고요. TSNE라고 부릅니다. 자, 요것을 이용해서 시각화를 할 텐데 그냥 뭐 TF-IDF 벡터로 만든 다큐멘트도 한번 시각화해보고 이 TSNE를 가지고 시각화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 LSE로 만들었잖아요. LSE로 차원 축소시킨 것을 또 TSNE로 한번 시각화해보는, 자, 그래서 차원 축소의 효과를 보는, 자, 그런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TSNE 자체에 대해서 좀 알면 좋겠어요. 이게 TSNE는 T Distributed Stochastic Neighbor Embedding에서 이 TSNE를 줄여서 쓰는 거고요. 이것도 일종의 사실 이것도 차원 축소의 한 방법입니다. 차원 축소의 한 방법인데 이것을 이제 사실 이제 원래 목적은 observation 1, 2, n 개가 있는데 이게 뭐 x1, x2, x 뭐 1000까지 있다. 자, 이걸 이 안에 있는 이 n 개의 관측치를 그림으로 보는 건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 주로 2차원 혹은 3차원, 대부분이 2차원. 2차원으로 여기 들어서 y1, y2로 이렇게 바꿔서 1번 점, 2번 점, 해서 n개의 이 observation의 위치를 시각화를 하는 방법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TSNE도 역시나 observation 1, 2, n을 y1에서 y2로 이렇게 바꾸는 작업이다. 그래서 주로 시각화를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시각화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2차원, 많아봐야 3차원까지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사실은 이것도 뭐 10차원, 100차원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주로 이 시각화가 목적이기 때문에 1차원, 2차원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시각화를 위해서 사용되는 뭐 비지도 학습 알고리즘 이렇게 돼 있는데 수학적인 것을 오늘은 이 시간에서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다차원 데이터 사이의 거리를 가장 잘 보존하는, 즉 예를 들어서 100차원 공간에서 어느 관측지와 또 다른 관측지가 100차원 이 1000차원이죠, 지금. 1000차원 공간에서 가까이 있으면 2차원에서도 가까이 표시하고 1000차원 공간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2차원 공간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게끔 하는 그런 아주 획기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2차원 좌표를 찾기 위해서 주로 사용하고요. 그래서 TSNE를 이용해서 그린 그래프에서 모양이 좋게 나타난다면 이 모양이 좋게 나타난다는 얘기가 원래 오리지널한 차원, 고차원 공간에서 가까이 있는 것을 2차원에서도 가까이, 고차원 공간에서 멀리 떨어진 것을 2차원 공간에서도 멀리 떨어지게끔. 자, 그렇게 나타나면 좋게 나타났다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그 옵저베이션의 정보를 그대로 잘 유지하는 것이 아니냐, 뭐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TSNE의 그냥 대표적인 어떤 사례들을 조금 보여드리면 이게 지금 3차원 공간이지 않습니까? 3dimensional space인데 예를 들어서 이게 뭐 x1축, 이게 x2축, 이게 x3축이면 3차원의 데이터를 y1축과 y2축으로 이제 옮긴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건 이제 2디멘전으로 바꾼 거죠. 자, 이걸 이제 이렇게 바꾼 건데 사실 지금 이게 3차원이 이게 지금 사실은 되게 재밌게 흩어져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차원을 줄이는 방법 중에 예를 들어서 이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여기 A라는 점이 있고요, 여기 B라는 점이 있고요, 여기 C라는 점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 3차원 공간에서 AC가 가까워요, AB가 가까워요? A라는 곳하고 C가 가깝죠. 그러니까 오리지널한 디멘전에서는 AB 거리보다 ABE 거리보다 AC 거리가 가까워요. 그죠? 근데 사실 이 데이터 생긴 모양을 보면 요렇게 비슷하게 가다가 다시 이렇게 휘어져 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가 A고 여기가 지금 제가 B라 그랬고 여기가 뭐 C라고 하면은 지금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 여기 노란색 좀 되니까 여기가 뭐 A 그림이 하나 있고요. 여기에 뭐 C 그림이 하나 있고 C 점이 여기 있고 B 점은 주황색이니까 한 B 점이 한 이 정도 있는 거죠. 즉 이 2차원 공간에서는 요 A와 B의 거리가 A와 C와의 거리보다 가깝죠. 그것이 더 합당하지 않느냐라고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기서 조금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애하고 여기 둘이 친구 가까우면 친구라고 불러보면 A와 이 동그라미가 친구고 얘와 이 동그라미가 친구고 얘가 이 동그라미가 친구고 B와 이 동그라미 친구고 친구 뭐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A에게 있어서 B가 더 가까운 친구고요. C는 A로부터 좀 더 먼 친구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보면 그냥 다이렉트리 이렇게 이 거리를 이렇게 구하는 것보다 이런 TSN의 철학으로 이렇게 가까이 표시하면 이게 그 정보가 잘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예를 한번 보죠. 여기 지금 이게 이제 64 디멘전에 즉 요 글씨 하나가 요게 사실은 얘가 좀 크게 그리면 0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여러 개의 픽셀이 있단 말이죠. 이 픽셀의 개수가 64.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8칸이고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8칸이야. 88, 64 디멘전. 즉 요 0이라는 숫자를 나타내는데 이 셀의 어떤 숫자, 이 셀의 숫자 이렇게 하면은 마치 이것은 요렇게 해가지고 64개의 차원으로 구성된 벡터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숫자 하나하나가 전부 다 64차원의 벡터인데 이게 이제 숫자가 이게 되게 이렇게 많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얘도 0을 쓰고 얘 다 0을 쓴 것 같네요. 0. 그러면 얘들은 제가 지금 동그라미 치는 이 0이라고 쓴 숫자는 서로 비슷한 거죠. 그죠? 너무 많아서 지금 내가 동그라미를 많이 치는데.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2다. 그럼 2란 숫자 여기 2 뭐 이런 삼각형들을 다 비슷한 숫자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숫자가 전부 다 그러니까 그런 숫자들이 전부 다 이런 벡터로 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면 어떤 게 비슷하고 어떤 게 뭔지를 잘 알아내면 좋겠죠. 자, 그래서 이것을 TSN으로 원래는 이제 64차원의 공간에 있는 이 숫자들이 전부 다 64차원 공간에 표현되어 있는 벡터들인데 이것을 지금 Y1, Y2로 2차원으로 바꾼 거야. 그래 놓고 여기 지금 그 원래 0이라고 하는 원래 레이블이 있겠죠. 0, 1, 2, 3, 4, 9까지 레이블이 있는데 보시면 같은 색깔로 표시한 거예요. 아, 같은 여기 지금 4입니까? 같이 4라고 표시된 것이 이렇게 모여 있고 0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게 이렇게 모여 있고 3이라 표시되어 있는 게 이렇게 모여 있고 근데 다 비슷하게 모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그 데이터가 가지고 있던 정보를 잘 유지하면서 고차원 공간에서 비슷한 것을 저차원 공간, 2차원 공간에서도 비슷하게 잘 표현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뭐 고차원의 그러니까 2차원으로 지금 줄인 건데 64차원의 공간에 있던 observation들을 2차원 공간에 잘 표현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TSNE가 이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TSNE를 사실 TSNE 자체가 차원 축소의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나 사실은 시각화의 강점이 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지금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은 원래 이제 다큐먼트가 뭐 워드 1, 워드 2, 닷닷닷닷 워드 뭐 P까지 있는 거죠. 1, 2, 닷닷닷 N 개의 다큐먼트가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좀 더 잘 표현하려고 다큐먼트를 1, 2, 닷닷닷 N 개를 TFI IDF로 이렇게 바꾸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할까요? TF-IDF로 그냥 뭐라고 적을까요? 뭐 TF1, TF1, TF2, 닷닷닷 TF 뭐 P개 뭐 이렇게 우리가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 변환시켜 가지고 요거를 지금 SNE를 이용해 가지고 그래프를 한번 이렇게 Y1, Y2로 해 가지고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고 지금 요렇게도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뭘 할 거냐면 요것을 LSA로 또 한번 다큐먼트 1, 2, N을 LSA니까 뭐 LSA1, LSA2, LSA 뭐 한 100으로 바꿔볼까요? 100 정도만 합시다. 이렇게 바꿔가지고 이것을 또 TSNE로 해가지고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뭐 점을 찍어보려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T20 뉴스 그룹 데이터가 지금 우리가 쭉 해오는 게 캐타고리즈가 어떤 게 있었어요? 1번 캐타고리, 2번 캐타고리 4개 했었죠. 뭐 무신론, 무신론도 있었고 사이언스도 있었고 뭐 여러 개 있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4개의 카테고리 데이터가 있으니까 우리가 희망하는 바는 여기에 모여 있는 것은 전부 다 1번 캐테고리고 여기에 모여 있는 것은 2번 캐테고리고 뭐 이렇게 또 여기 한 덩어리 있고 뭐 여기 한 덩어리 있어 가지고 3번 캐테고리, 4번 캐테고리 이렇게 나오면 좋겠어요. 그러면 비슷한 문서들끼리 같이 그룹핑이 잘 되는 거니까. 정말 얘도 그렇게 되는지 여기서 이렇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그 작업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먼저 TF-IDF 행렬을 TSNE로 한번 시각화해 보고 그 다음으로 LSA 행렬을 또 TSNE로 한번 시각화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서 여기다 여기가 이제 뭐 1번 캐테고리냐 2번 캐테고리냐 이런 걸 좀 적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지금 요 코드는 그냥 폰트 깨지는 걸 막기 위해서 좀 이렇게 작업해 준 거고요. 여러분이 똑같이 그냥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매플라 라이브러리 요 함수들에서 음수 기호가 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코드다 했는데 일단 그냥 해놓고 다음 한번 그림 보도록 하시죠. 자, 먼저 TF-IDF 행렬을 TSNE로 시작하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TSNE 불러와야겠죠. 그 다음에 먼저 TF-IDF 벡터라이저로 토크나이저 하네요. 그래서 TF-IDF라고 넣었고, 저 TF-IDF 그걸로 fit transform에서 xtrain 하니까 요렇게 만들어지고, transform t-test 하니까 요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TSNE로 지금 2차원 공간으로 투영하니까 여기 n 컴포넌트를 2라고 한 거고요. 그것을 객체를 만들고 그 객체에서 또 fit transformation 해가지고 요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한번 요 안에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요 코드는 요 테스트 데이터는 사용하지도 않는데 그냥 한 것 같고요. 트레이닝 데이터셋만 가져와 가지고 요렇게 만들면 요게 이제 2차원 데이터가 된 거죠. 그래서 프린트 해가지고 요 TSNE에 언더바 TF-IDF를 쉐입을 보자 그러면 2034개의 문서가 2차원으로 만들어졌다. 지금 그 얘기죠. 네. 자, 그래서 이제 2차원 데이터가 만들어진 겁니다. 한마디로 다큐먼트 1에서부터 2 2034개가 있는데 여기 TF-IDF로
TSNE로 이미 바꿨네요. 그래서 Y1, Y2로 이게 다 바꾼 겁니다. 지금 이렇게 2차원으로. 무엇을 이용해서? TF-IDF를 이용해서 TSNE로 2차원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요것을 그림으로 그리는 함수를 지금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뭐 자세한 건 한번 천천히 보면 좋겠고요. 그냥 사실 요 그대로 써도 되니까. 그래서 TSNE 요 객체, 우리가 요 만든 거 나중에 우리가 TSNE 그래프에서 자 여기서 2차원으로 만든 거를 요 안에 집어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 4개의 카테고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Y 트레이는 이제 1 아니면 2 아니면 3 아니면 4가 이렇게 나올 거고, 요거는 마이너스 4에서 5까지, 여기서 마이너스 4에서 여기 5까지를 찍으란 얘기고, 마이너스 5에서 5까지 여기가 마이너스 4고요. 자세히 보면 여기가 마이너스 4고 여기가 마이너스 5에서 여기가 5까지 거기다가 한번 찍어보라고 시킨 거예요. 그래서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여기서 뭐 1번 카테고리끼리 이렇게 좀 모여 있고 2번 카테고리끼리 좀 모여 있고 뭐 좀 그렇게 돼 있습니까? 이 3번 카테고리끼리 모여 있고 4번 카테고리끼리 이렇게 좀 모여 있다고 볼 수 있나요? 아, 그렇지 않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TF-IDF를 TSNE로 하니까 그게 잘 보이지 않는다. 가깝고 멀고 이런 게 잘 성공적이지 않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번에는 LSA를 해가지고 이 TSNE로 해봅시다. 자, 똑같은 얘기예요. Truncated SVD로 100차원으로 줄였네요. 그래가지고 SVD로 Fit Transform 해가지고 트레이닝 이 TF-IDF로 만든 걸 다시 여기 X 언더바 트레인의 LSA로 바꿨네요. 자, 그래서 LSA의 Converted X Shape은 100차원 공간으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Variance Explained는 한 20%밖에 설명을 못해요. 오리지널한 데이터의 전체 분산의 20%밖에 설명을 못합니다. 근데 이번에 이것을 TSNE로 Fit Transformation 시키면서 요거를 갖고 와가지고 요 안에 집어넣었네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TSNE 언더바 LSA로 만들었습니다. 자, 요것을 트레이닝 요 TSNE 그래프를 그리는데 한번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봤더니 이런 그림이 만들어졌습니다. 어때요? 1, 2, 3, 4 네 가지의 그 1, 2, 3, 4가 아니고 0, 1, 2, 3이네요. 여기 좀 글씨가 좀 그림이 좀 작긴 한데 0, 1, 2, 3이라고 하는 그 뭐 무신론, 사이언스, 그 다음에 뭐 이게 뭐 있었죠. 4개의 토픽이 있는데 4개의 그 카테고리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아까보다는 빨간색끼리 좀 모여 있고 초록색, 파란색, 약간 보라색 이렇게 모여 있어. 보라색, 파란색은 좀 섞여 있네요. 이렇게 좀 섞여 있는데 아까보다 훨씬 낫죠. 즉 LSA와 TSNE를 이렇게 요거하고 요거를 이제 결합하니까 문서의 의미에 따른 분류를 더 명확하게 시각하고 있어서 좋다. LSA가 그 문서의 의미를 잘 추출해서 갖고 있구나. 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까지예요, 사실은. 자, 그래서 LSA로 의미를 좀 추출해 가지고, 즉 새로운 차원으로 만들어 가지고 TSNE라 하니까 이런데, 사실은 이제 나중에 여러분이 딥러닝이라는 걸 배우면 여기 오토 인코더라는 게 있어요. 오토 인코더, 이런 기법도 있습니다. 이 오토 인코더라는 기법이 오리지널한 데이터의 그 관측지들의 정보를 또 잘 유지하는 그런 기능이 있어서요. 차원 축소 분야에서 LSA보다 오히려 이게 더 나은 성능을 보여준다. 자, 이게 되게 유용하다고 최근에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단 조건이 있어요. 딥러닝을 사용하게 되면 observation의 개수가 무수히 많아야 돼. observation의 개수가 아주 많아야 좋은 성능을 보입니다. observation의 개수가 별로 없으면 이 오토 인코더도 그렇게 성능이 좋다라고 말을 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나중에 딥러닝 공부하면 그때 차원 축소를 위해서 오토 인코더를 또 한번 사용해 보는 것을 공부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차원 축소의 수업이 마지막
끝났는데요. 뭐 TSNE에 대한 뭐 수학적인 기법을 많이 설명 못해서 아쉽지만 어떤 목적을 정확하게 알면 되겠고요. 지금 우리가 이번 TSNE까지 사용하면서 우리가 하려고 했던 얘기는 LSA, 즉 SVD를 가지고 만든 이 LSA라는 게 의미를 잘 보존한다. 각각의 문서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잘 보존한다는 것을 어떻게 지금 보여줬죠? 이걸 보여줬어요? TSNE를 가지고 했더니 TF-IDF를 이용했던 것보다 이 LSA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더 의미 보존이 잘 되더라.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배운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자, 그동안 챕터 6 공부한다고 수고했습니다. 차원 축소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